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솔루션의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47포인트 하락한 3086으로 마감이 되면서 3100선을 하회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12포인트 하락한 967로 마감이 되면서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그런 모습이죠. 자,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요, 불안감이 다시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소폭 하락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죠. 0.1%대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는 휴장 이후에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금일도 0.3% 상승 마감했고, 중국 증시도 춘절 연휴 이후 오늘 새롭게 개장이 됐는데 0.5% 상승. 그러면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하방 경직 내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내 양대 지수를 보면요,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기간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약하냐 하면은 지난 11월서부터 1월 초순까지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많이 올라간 영향으로 인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환율 부분은 0.1원 정도 상승 마감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1,100원대에서 움직이는 하향 안정 추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를 분석을 할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이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3100, 10포인트대로서요. 오늘 살짝 하회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것이 변곡점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한다 해도 지난 1월 말에서 2월 첫날 저점 수준인 2947포인트를 쉽게 깨질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특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919포인트인데 하루에 한 10포인트씩 올라오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말 저점 수준인 2950포인트는 강력,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씀하는 박스권의 하단, 그러니까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은 2950, 상단 부분을 3200선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박스권 움직임의 연장성상이 돼서 오늘 좀 크게 하락해서 우려감은 크지만 너무 깊게 우리가 불안 심리가 커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어제 오늘 좀 크게 국내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어저께 한 1.3% 돌파했다가 오늘 새벽에는 이제 다시 또 1.3%를 밑돌면서요, 1.59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우려가 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금리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 해도요, 초창기에 벌어지는 건요, 경기가 회복이 돼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거 외로 조정을 좀 깊게 받는다 해도 결국은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지난 1월달 고점인 3260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난 1월달 정도에 한금 한 20-30%만 유지하고 있다면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회원가입 문인데요.
우리가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걸 읽어보고 현대투자연구소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곱버스라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종합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짜여져 있고요. 또 종합지수가 하락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 두세 번 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난 1월 11일 날, 그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1875, 그쵸? 요게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요날 양봉이 나왔던 1월 말 때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자,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약간 대밀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했는데, 지금 모습,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모습은 어떤가?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 인식은 강하죠. 그래서 또 올라갔다가 또 막고 대밀리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요. 8, 9, 10월 달 요 부분 있죠? 요런 부분처럼 크게 빠졌으니까 반등 줬다가 또 대밀렸다가 또 반등 줬다가 대밀렸다 반등 줬다, 이러한 기간 조정이 좀 나타나시는데, 지금은 다시 또 대밀렸다가 약간 반등을 주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또 다시 대밀릴 경우 가능성이 더 커 보이지 않나란요. 그래서 작년 8, 9월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요번에 지수가 한번 다시 상승으로 든다면은, 작년에 우리가 피해주로 봤던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또 호텔 신라라든지 그런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지금 백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죠. 지금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16일 기준으로 해서 한 78%, 전 국민 78%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죠. 그러면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접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부분에 봤을 때죠. 당연히 작년에 피해주들이 올해는 기저 효과까지 맞물리면서 저 주가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한번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볼까요? 요거는 이제 하나솔루션이 금요일 실적 발표를 했어요. 4분기 영업이익이 653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는 했지만은 시장의 전망치가 한 1600억대로였어요. 크게 하회한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작년 영업이익을 봐도 5900억대로였어요. 전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9% 증가한 걸로 해서 크게 개선이 됐지만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6600억 정도 이상을 봤는데 그걸로 하회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이 태양광 쪽인데, 그죠? 태양광 쪽에 영업이익이 5.2% 증가한 1904억인데요.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 증가와 발전 사업 확대에 따른 결과다라는 내용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2025년까지 매출 21조 원, 영업이익 2조 3천억 중장기 목표를 잡았는데, 그 중에 태양광 부분, 큐셀 부분의 경우 매출 대비 60% 비중, 케미칼이 30% 비중에 해서 이 태양광 쪽을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은 오늘요, 이 태양광 쪽에서 보면은 좋은 얘기죠.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로 삼으면서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을 불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게 이제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데 그 소재 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미국이 중국산을 불매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국내에서는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이것이 이제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EU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의회는 심각한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지역 상품 수입 금지 규정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고, 영국 상원도 중국 신장 인권 탄압과 관련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서 OCI가 오늘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이 OCI를 비교를 하는데, OCI가 이제 실적 발표를 2월 9일 날 했어요.
예, 4분기 영업이익이 268억이었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 됐지만은 시장 전망치 314억보다는 하회를 했어요. 아까 한화솔루션도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했지만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하했던데 뒤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OCI가 2월 9일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했듯이 그죠? 앞으로 성장세 우리가 이제 정부도 정부가 추진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 국내 태양광 업체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 중국의 아까 신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구르족 거기에 따른 관계가 없고 거기에 따른 이제 원부자재에 대한 확인서와 향후 사항에 대한 대비를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 중이다. 선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은 오히려 실적은 지나간 과거고 그렇죠? 새로운 올해 성장성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400원 하락한 51,300원 자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 한번 분봉상으로 볼까요? 요때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한 2시를 기점으로 나와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다 전망치보다 나쁘다 보니까 조금 대밀렸다가 상승을 했지만은 종합지수가 막판에 좀 대밀리면서 단일가에 조금 하락으로 마감이 400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CI처럼요. 그렇죠? 요날이 이제 2월 9일 실적 발표할 때 장중에 한 7%까지 올라갔다가 2.3% 실적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대밀려고 나왔다. 그 다음 날서부터 또 강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미래 쪽을 좀 보면서 해서 실적은 지나간 과거로 포함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 5만원 초반대 지금 51,300원이니까는 5만원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금일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한번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화장품 등 면세 관련 종목이 중국의 춘절 소비 증가 효과에 따라서 강세를 보였던 얘기죠. 지난해 춘절은 오프라인 소비 절벽으로 철저한 언택트 비대면 소비가 진행된 반면에 올해는 이 오프라인과 활동성 소비가 약진을 했다는 내용이죠. 전체 춘절 소매 판매가 8,212위안에서 오프라인 7,012위안 사이에 차지하는 비중은 85.4%에 됐어요. 지난해 평균 7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해서 판매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화장품 소매 판매는 지난해 대비 100% 이상의 소비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가 됐다라 해서 이 중국의 춘절 효과로 인해서 그렇죠? 화장품주가 강하다 해서 우리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이제 강조해드렸던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그렇죠? 큰 폭의 상승 모습이고 코스맥스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클리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은 한번 요 종목군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한국 콜마가 9.7% 거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상승의 모습은 보이는데 자, 거래가 너무 많죠. 200만 주. 그죠? 요런 부분에 봤을 때 뭐 어차피 뭐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이라 그러면은 뭐 내일 오전에 그죠? 뭐 한 6만원 내외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한 번 정도 그죠?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제 클리오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뭐 끌고 가셔도 상관없지만은 글쎄요. 뭐 전반적으로 만약에 클리오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코스맥스나 아니면 한국 콜마를 보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대밀린다 하면은 같이 한번 정리하는 관점. 자, 코스맥스도 오늘 한 6%대 상승했지만 좀 거래가 과하게 조금 나왔다 해서 내일 오전에 좀 플러스권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뭐 일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들어간 종목군들은 그렇죠. 우리가 10번 매매해서 내가 5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매매 중에 2번 매매가 내 수익률
50% 중에 40% 그러니까 80%를 두 번 매매해서 이익을 챙겨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관점이 들어간 것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치고 나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조금 올라야 오전에 그죠? 뭐 플러스 뭐 한 3%고 5%가 올라오면은 한번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저 오히려 오늘은 저기 이제 이 O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쪽은요 오늘 좀 조정폭이 깊어지는 모습인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서부터 조정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보면은 여기 뭐 요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빠르면 2년 내 7인치대 폴더폰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OLED 시장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2017년에도 애플이 OLED 패널을 들어간 패널을 채택한 모델이 나오면서요, OLED 시장이 한 42% 급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걸로 보고 있죠. 여기 보면은 글로벌 OLED 패널 매출은 지난해 297억 달러에서 올해는 28% 증가한 38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이 TV하고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 전장 등에 빠르게 확산을 해서 올해 OLED 시장 규모가 대폭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 장비주라든지 특히 소재 쪽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 보자라 했죠. 그동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주도했던 LCD에서요, OLED로 좀 옮겨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LCD는 소재보다는 부품 중심의 생태계였고, OLED는 부품주보다는 소재 중심인데, 지금 중국이 LCD 쪽을 크게 좀 시장 점유율 높이면서 이제 OLED로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했을 때 이제 장비주, 그죠? 그리고 이제 소재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비주에서는 이제 SFA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 아니면 어떠한 현상을 이슈화될 때,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여러 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상당히 좋다 그랬죠. 어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가 SF에서 나왔고, 오늘은 DS투자증권에서 또 이 SF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다 긍정적인 효과라면 SFA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지만 이제 어제서부터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 봤을 때 좀 이틀 조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준비된 상승되는 종목군들은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화 되는 종목군들은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은 2, 3일. 물론 이제 시장 상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달라. 이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야 되죠. 뭐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종목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종목을 한번 단기적으로도 이제 중장기에 띄울 만큼 띄울 마음으로 매수를 하다가도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은 순간적으로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으면은 받치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크게 빠지는 영역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보통 이제 2, 3일 조정은 마무리되기 때문에 SFA, 그죠? 우리가 내일 정도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분할이라든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SFA, 그죠?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4% 하락해서 44,7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장대 양봉에, 그죠? 뭐 한 중간 정도 가격 정도면 지금 오늘 44,700원, 그죠? 이 정도 선. 내일 뭐 위아래 플러스 거는 유지를 했다 해도 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오후장에 이 보합권 정도 유지를 해주는 여부를 보면서 한 번 정도 관심 필요하다. 자, 오늘 수급상도 주가는 4% 넘게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은 개인들 매수가 46,000주 밖에 안 돼요. 그죠?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보면은 그저께 뭐 거의 29만 주에 육박하고, 그죠? 지난 2월 4일도 10만.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에 비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은 46,000주. 그 얘기는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배경은 이 종목이 원래는 그러니까 자리가 조정받을 자리인데다가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좀 낙폭이 더 심화됐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서부터는 조금 주가 관리 차원이 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내일 뭐 시장이 미국 증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좀 장 막판에 보합권 내외만 유지를 해준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덕산 네오룩스 소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인데 주가를 좀 미리 움직여서 이제 좀 탄력이 약화된 그런 모습이지만 이 종목도 이제 내일 빠지면요, 내일 좀 크게 좀 하락해서 4만원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관심 갖고 오히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폭이 작으니까요, 오히려 조금 안정적으로 그렇죠? 가격적인 리스크 적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5만원이 살짝 깨지면서 뭐 49,000원대면은 크게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OLED 관련주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 봤을 때 크게 이슈화 좀 가능하지 않아서 OLED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장비에서는 SFA, 소재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또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대투자 정혜연 가입 왔는데요. 유료 회원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쭉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